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멘토링 프로그램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제교류처에서 근무하는 이세론이라고 하고요. 영어권 아시아 대학 파견을 담당하고 있고, 저희 이제 이현미 선생님이 유럽권 대학 파견을 담당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되게 오랜만에 진짜 멘토링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교환학생을 이제 보내는 입장에서 학생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돌아왔을까 항상 궁금하고 얘기를 많이 듣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많이 마련하지 못했어요. 저희가 설명회도 많이 하고 국제교류 홈페이지 정보도 많지만 갔다 온 학생한테 얘기 듣는 것만큼 또 재밌고 생생한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저희 미국 교류대학 중에 제일 많은 학생들을 보내고 있는 오클라호마 대학과 그다음에 프랑스의 아주 좋은 비즈니스 스쿨인 오덴시아 경영대학 갔다 온 두 학생을 특별히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오클라호마 대학부터 먼저 소개를 드릴 텐데 한 20분 정도 각각 설명을 하고 나서 한 10분 정도 Q&A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듣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듣고 나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경제통상학부 이민혜 학생이 올라와서 오클라호마 대학에 1년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미주권 멘티를 맡게 된 경제통상학부 이민혜입니다. 저는 2019년 가을 학기부터 2020년 봄 학기까지 미국 중부의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오클라호마 대학교에 다녀왔고요. 오늘 발표는 제 경험을 기준으로 구성되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발표 4가지 스텝으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교환학생 과정 지원할 때, 그리고 붙어서 이제 생활을 준비할 때, 도착해서 진짜 생활할 때, 마지막으로 복귀해서 뭘 해야 되는지. 우선은 제가 갔던 학교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OU 해서 University of Oklahoma 줄임말이고요. 이 손가락 표시가 OU의 상징입니다. 저 시계탑은 제가 사진 찍은 건데 도서관 앞에 있는 시계탑인데 저 밑을 걸어서 지나가면 무사히 졸업할 수 없다는 저주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저 밑에 절대 바로 지나가지 않고 돌아서 지나가는 곳입니다. 오클라호마라는 지역이 낯서실 텐데 텍사스 바로 위에 중부에 미국 내륙에 있는 지역이고요. NBA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라는 팀이 있는데 그래서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굉장히 시골입니다. 내륙이라서 건조하고 연교차, 일교차도 심하고 시골이라 뭐 미국 전역이 대도시 빼곤 그렇지만 교통편이 학교에 셔틀버스 외에는 거의 없어요. 대신에 한국인이 거의 없는 지역이라서 그 시골 사람들이 인심이 좋잖아요. 전 세계 각국이 그렇듯이. 그래서 좀 친구들 사귀기에 좋고, 그리고 아까 소개해 주셨을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 생각에 미국에서 가장 경북대와 친한 학교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갔던 2019년 가을 학기에는 저 포함 8명의 학생들이 갔었고요. 2020년 봄 학기에는 2명인가 3명 정도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국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래서 학교에 적응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우선 지원, 미주권의 경우는 가장 특별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토플 점수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토플의 경우는 일반 영어 시험과 달리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이렇게 4가지 영역을 모두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험 시간도 되게 길고 난이도도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의 조언 같은 경우에는 집중해서 한 큐에 끝내셨으면 좋겠어요. 시험 응시료도 한 번에 한화 약 20만 원 정도 되게 비싸고요. 힘들어요. 그럼 성적표도 미국에서 우편으로 날라오기 때문에 성적표 수령하시기까지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래서 시간도 돈도 체력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1~2달 정도 딱 집중하셔서 한 큐에 끝내시기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저는 집안 어른들 허락이 떨어진 1학년 겨울방학부터 공부를 시작하긴 했지만 방학에는 놀고 학기 중에는 학교 다녀야 되니까 공부 못한다 이러고 방학에 다시 하고 이렇게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직전에 2학년 2018년 여름방학에 한 달 반 정도를 그냥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플에만 매진했어요. 그래서
그때 공부한 것만 진짜고 나머지는 가짜였다고 보기 때문에 집중해서 빡 하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영역은 거의 다른 시험이랑 비슷한 것 같고 스피킹 같은 경우는 그룹 스터디로 꼭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그룹 스터디를 하면서 진짜 말하듯이 해야 실력이 늘기도 하고 꼭 토플뿐만 아니라 이때 연습을 해두신 게 직접 가셔서 생활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원 과정에서 또 수학 계획서가 굉장히 막막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서류는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지망 대학을 골라보시고 인터넷에 열심히 구글링을 하셔서 지망 대학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전공과 그 지망 대학이 가지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연결시키면 돼요. 이렇게 말로 하면 약간 감이 안 오실 테니까 뒤에 예시를 준비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망 대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한번 쫙 열거하고 그 다음에 본인만의 우선순위를 한번 세워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국제 학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맞냐 이게 1순위였어요. 그래야 가서 내가 학교 생활하는데 재미도 있고 적응하기도 편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또 많은 학생들이 생활비도 중요하게 보죠. 그리고 위치,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나 뉴욕에서 한 번쯤은 살아보는 게 인생의 버킷리스트다. 그러면 뉴욕 대학교 많이 가겠고 또 미국 서부, 그 바다, 따뜻한 날씨 그걸 즐기면서 비키니 입고 해변에 누워 있어 보고 싶다. 그래서 미국의 캘리포니아 롱비치 대학이 인기가 많죠. 하여튼 본인의 기준을 세우셔서 우선순위를 나열하고 그거에 맞는 학교들을 이렇게 3개 정도 고르시면 되겠고 지방 학교에 대한 서치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학 계획서의 수학은 저는 전공과의 연관성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예시를 가져왔는데 제가 지원할 때 썼던 걸 굉장히 부끄럽긴 한데 대충 영어니까 생략하고 무슨 내용이냐면 첫 번째 문단은 저는 이제 해당 국가를 내가 가야 하는 이유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경제통상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팍스 아메리카노 시대에 세계 경제 일국 미국에 가서 내가 경제와 무역을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고 또 뭐 무역인으로서 경제인으로서 자라기 위해서는 영어 실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나는 미국에 가야 된다 라고 했고요. 두 번째 문단은 이제 제가 갔던 OU에 제가 가야 하는 이유를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얼마나 이 학교에 대해 서치를 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썼어요. 그래서 OU에 아카데믹 엑셀런스라는 진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냥 뭐 우리 학교에도 있는 그런 흔한 프로그램이에요. 성취가 좋은 학생을 뽑아서 진로적으로 뭐 인턴십이라든지 아니면 뭐 PT 할 기회를 준다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냥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 나랑 참 잘 맞을 것 같고 나 이 프로그램 하면 뭐 이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시일 뿐이라서 저는 이렇게 썼다는 거지 여러분들은 다르게 쓰셔도 돼요. 이제 붙었어요. 가장 설레고 가장 할 일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죠. 그만큼 이때 준비한 정보의 양과 질에 따라서 저는 도착해서 생활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비행기 표를 알아봐야겠죠. 여러분들 여행 많이 다니셔서 저보다 더 잘 알 것 같은데 여러 사이트 비교하셔서 최저가로 가장 본인의 조건에 적합한 비행기 티켓을 사는 게 중요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항공권 예약으로 샀었고요. 그리고 비행기 구입하는 일정에 대해서는 빠를수록 싼 건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 기숙사 사시는 경우 기숙사가 언제 오픈을 하는지 또는 이제 학교에 입학 허가서가 언제 나오는지 이런 학교의 일정에 따라 우리는 학생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빠를수록 좋지만 학교 일정이 구체화되고 나면 그때 사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019년 8월 12일에 인천에서 오클라호마 시티로 가는 걸 샀고요. 네이버 항공권에서 샀고 저 같은 경우는 장거리 비행이 처음이라 유럽 여행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가고 싶어서 아빠를 쫄려서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으로 사서 127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일반 이코노미 운임은 20% 정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쪽저쪽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편도가 이 정도니까 왕복하면 약 250만 원 들겠죠. 그리고 이제 숙소 같은 경우에는 숙소도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냥 모든 것은 내 조건에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디인가. 제 생각에는 크게 3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숙사죠. 단점은 학교마다 시설이 천차만별이고 룸메이트도 내가 고를 수 없기 때문에 복불복이다라는 게 있고 장점으로는 정보를 얻기가 가장 쉽죠. 학교에 문의하면 되니까. 그리고 보통 학교랑 가깝고 다른 옵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그리고 룸메이트 같은 경우도 학교 친구니까 같이 학교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렌트. 말 그대로 아파트를 임대하는 건데요. 비싸죠. 그리고 서치하는데도 힘들어요. 정보가 모여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편하겠죠. 미국의 경우에는 한국처럼 이렇게 원룸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아파트 하나를 2명이나 4명이 공유하기 때문에 이것도 룸메이트는 필요해요. 하지만 굉장히 편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홈스테이. 일반 가정집에 내가 이제 하숙 개념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서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학교와의 거리나 그 가족들이 어떤 사람일지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독불복이겠죠. 하지만 현지인과 함께 사니까 문화 적응하시기에 굉장히 유리하고 렌트보다는 쌀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임대 계약이 단기 계약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그 점은 뭐 이어살기나 이런 것까지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임대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공실이 많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기숙사라는 옵션을 골랐어요. OU의 트래디션 웨스트라는 국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는 한 가운데 정도의 옵션인 기숙사를 골랐고, 여기는 한 학기에 약 250만 원 정도에서 저는 2학기 있었으니까 약 500만 원 들었고요. 방학 때도 돈을 내긴 했는데 그렇게 한 60만 원? 이 정도 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그려본 약돈데 별로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방과 세면대는 혼자 쓰고 화장실, 욕실은 이제 2명이서 쓰고 거실과 주방은 4명이서 공유하는 그런 아파트 형태였습니다. 그냥 외관이에요. 평화롭죠? 이제 비자가 저는 사실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비자가 없으시면 입국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미국의 경우에는 타국들에 비해서 비자를 발급받는 절차가 좀 복잡하고 돈도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실수 없이 꼼꼼하게 하시면 그래도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네이버에 있는 국제교류처 카페에 굉장히 잘 정리된 게시글이 있으니까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먼저 비자 신청 수수료를 160불 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굉장히 긴 설문조사인 DS-160을 하시면 돼요. 이 DS-160에서 나는 미국에 평생 살고 싶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약간 한간에도 떠도는 소문이긴 하지만 그런 말을 하면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학생 비자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돈을 내야 돼요. 서비스 비라고. 이거는 제가 낼 때는 180불이었는데 지금은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둘이 합치면 수수료만 약 37만 원을 낸 거죠.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비자 인터뷰 예약을 하시면 끝나는데 이 과정에서 입금한 계좌번호가 아이디가 되고 설문조사한 거 결과로 나온 게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되고 굉장히 복잡하고 캡처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국제교류처 카페에 있는 게시글을 보시면서 천천히 하시길 바라요. 그 과정에서 DS-2019라는 서류를 하나 발급받는데요. 이게 오히려 체감상 비자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입국 심사 때도 꼭 지참하셔야 되고 어딜 가시나 약간 필요한 그런 서류입니다. 그래서 받게 되시면은 하단에 사인을 하신 채 품에 꼭 안고 다니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보관에 유의해 주시고요. 짐 싸기 제일 힘나고 이제 거의 다 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소문난 맥시멀리스트인데요. 다 있어야 돼요. 남들이 있는 건 다 있어야 되고 남들 없는 것도 다 있어야 되는데 이때만큼은 제발 미니멀리스트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 제가 한국에 입국할 때 들고 온 짐인데 혼자서 대왕 캐리어 2개, 기내용 캐리어 1개, 백팩 1개, 힙색 1개 들고 오느라 온몸이 부서지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제발 적게 최대한 꼭 필요한 것만, 이거 없으면 나는 죽는다 이런 것만 챙겨 가시길 바라고요. 어차피 살다 보면 가서 지내다 보면 짐은 늘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싼 거 하나 사셔서 막 평생 살 거 아니니까 싼 거 하나 사셔서 쓰시고 버리고 오세요. 그게 가장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2학기 이상, 1년 이상 있으실 분들은 그래도 택배 보내실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여러 옵션이 있지만 저는 현대해운의 드림백 서비스를 권장드립니다. 이게 이민 가방 하나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고요. 14만 원 정도 드는데 본인의 이민 가방이나 캐리어를 준비하시면 만원 할인이 들어와서 13만 원에 보내실 수 있습니다. 대신 느려요.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가성비가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생활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돈 문제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학기 중이랑 방학 중 나눠서 소비 전략을 세웠는데요. 그래도 이 학기 중이든 방학이든 모든 걸 관통하는 절약 전략이 있다면 뭐든 직접 하셔라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료가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달리 팀 문화도 있죠. 그래서 뭐든 남한테 받으면 비싸요. 대신 생활물가, 원재료 값들은 굉장히 싸기 때문에 뭐든 직접 하시면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특히 먹는 것들은 직접 하셔라라고 추천을 드려요. 저도 미국에서 요리 실력이 많이 늘어서 왔기 때문에 먹는 거 직접 하시면 정말 생활비를 크게 아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송금할 때 수수료에 대해서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은행이든 각 은행별로 해외 체류자 송금 제도라는 게 존재해요. 저 같은 경우는 농협이 주거래은행이라 등록을 했고 본인의 해외 체류 사실 입증하면 바로 등록하고 수수료를 할인받으실 수 있는데 그냥 입학 허가서 정도면 돼서 미리미리 출국하시기 전에 등록하시고 가면 좋고요. 그리고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1년 있을 거라 그냥 미국의 체이스은행에 계좌를 만들어서 썼는데요. 한 학기 있으실 분들은 정말 이 카드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미리 알았다면 저걸 썼을 텐데 나중에 알아가지고 못 썼는데 여러분은 꼭 쓰시기를. 시티 글로벌 월렛 체크카드라고 해서 7개 통화에 대해서는 사용 수수료가 없어요. 저 7개 통화에 원화, 유로, 달러 다 있어서 웬만하면 저 7개 통화 외에 쓰실 일은 없을 것 같고요. 7개 통화에 대해서는 사용 수수료도 없고 그리고 정말 좋은 게 실시간 환전이 돼요. 여러분이 이 카드에 원화로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넣어놨다가 그거를 달러로 한 반틈 바꿔서 환전하고 미국에 가서 썼다. 다 썼다. 그러면 바로 그냥 카카오뱅크 누르듯이 몇 번의 터치만으로 바로 달러로 환전받아서 칠 수 있어요. 그때는 뭐 환율, 그 당시 환율 적용받아서 우대도 어느 정도 해주고 정말 간편하기 때문에 이 카드는 한 학기 있으실 분들께 정말 유용한 것 같습니다. 네, 생활비 지출 내역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식 돼지이기 때문에 한식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재료들이 비싸죠. 그리고 요리에 맛들리기 시작하니까 막 샤브샤브하고 막 갈비 구워 먹고 그래서 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고 식비를 최대한 외식하지 마시고 아끼시려면 식비를 정말 아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불효자이기 때문에 못했는데 전 술도 많이 먹고 커피도 많이 먹고 학교에서 간식도 많이 먹고 해서 돈이 많이 들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저는 받았기 때문에 매달 기준, 학기 기준 2,000달러에 한화에 약 200만 원 조금 웃도는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웃도는 그런 돈으로 생활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식비는 정말 얼마든지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아끼실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저와는 달리 여러분들은 절약하셔서 정말 쓰실 만한 곳에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물론 중요하죠. 물론 중요한데, 네, 저는 교환학생은 문화를 배우러 가는 거지 학문을 배우러 간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그래도 학점은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과마다 교수님마다 정말 인정 기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강의 계획서를 실러버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미리 오픈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과목명 정도만 아마 미리 알 수 있으실 건데 어차피 가기 전이니까 과목명 정도로 그냥 교수님이나 과사에 문의를 하셔서 이게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 정도 체크 정도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과목이 중요하겠죠. 이것도 역시 네이버의 국제교류자 카페에 보면 선배들이 어떤 것이 꿀 과목이다라고 추천해 주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친구를 많이 사귀고 적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정말 한국에 있었어도 꿀교양일 것들만 찾아다녔어요. 예를 들면 교환학생을 위한 영어, 볼륨 댄스, 이거는 사교 댄스고요. 그다음에 필라테스 이런 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런 꿀교양들을 하나 들으시면 이제 외국인 친구 사귀기에도 용이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친구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친구를 사귀기에 가장 좋은 건 학교 행사에 제발 무조건 다 참여하시기를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생활하다 보면 적응하는 것도 힘들고 향수병도 생기고 나중에는 이제 체력적인 문제로 처음에는 학교 행사에 열심히 다니다가 점점 안 가고 집에만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물론 그리고 학교 행사도 다 재밌지는 않을 거잖아요. 어떤 건 재밌고 어떤 건 재미없는데 한 2-3개 연속 재미없으면 그때부터 가기 싫어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래도 집에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깝잖아요. 거기 있는 1분 1초가 다 돈이고 아까운 시간들인데
그래서 재미가 있든 없든 피곤하고 힘들든 최대한 많은 학교 행사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권에서는 스몰 토크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말 거는 게 힘드셔도 이제 그 주님의 은총을 받은 정말 친절한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먼저 이렇게 말을 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학교 행사에 최대한 많이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의 꿀팁을 드리자면 룸메이트랑 친해지시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 룸메이트들인데 한 명은 프랑스 친구, 한 명은 콜롬비아 친구, 한 명은 태국 친구인데 먼저 룸메이트들이랑 친해져요. 그러면 룸메이트의 본국에서 프랑스에서 콜롬비아에서 태국에서 같이 온 친구가 있겠죠? 그 친구들이 제 친구가 됩니다. 저도 한국인 친구를 소개시켜주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미국에 와서 또 친구를 사귀었겠죠? 그 친구도 제 친구가 됩니다. 약간 다단계처럼 그렇게 점점 퍼뜨려 나가면 좀 편해요. 그리고 OU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이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유학생들이 있어요. 유학생분들을 만나게 되면 정말 이 심적인 내적 친밀도 있고요. 같은 나라에서 왔다는 내적 친밀도 있고 그분들은 이미 현지인이시기 때문에 학교 생활도 완벽히 적응하신 상태라서 굉장히 좋습니다. 혹시 유학생분들을 만나게 되시면 어떻게든 친한 척을 해서 친해지시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결론은 제 생일 파티 사진이에요. 자랑하는 거고요. 여행이 중요하죠. 이것도 제 자랑이에요. 미국 여행 포토로그인데 이렇게 열심히 학기 중에도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학기에 가을 학기에는 땡스기빙 브레이크가 있고 봄 학기에는 봄방학 스프링 브레이크가 있고 겨울 방학도 있고 여름 방학도 있고 해서 여행 다니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교환학생 때는 어떻게든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게 남는 거다. 저는 지금도 그때 여행 다닌 추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요. 여기 밑에 있는 건 콜롬비아라는 거예요. 제 자랑이 맞습니다. 여행 경비 같은 경우에는 딱 1년 전 이맘때 제가 뉴멕시코 주에 또 여행을 갔던 땡스기빙 브레이크에 여행을 갔던 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주일 정도? 5박 6일, 4박 5일 그 정도 갔었고요. 650불 들었습니다. 미국 여행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교통비랑 숙소예요. 사실 식비는 미국이 역사와 전통이 유구해서 지역마다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요리가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 그냥 햄버거, 피자고 다른 나라 전통 음식 미국 스타일로 재해석한 거 그런 거가 사실 대부분이기 때문에 식비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쓰실 게 없습니다. 하지만 뉴욕이나 LA 같은 대도시를 가시면 유명 맛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교통비 같은 경우는 뉴멕시코주는 오클라호마주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를 렌트해서 로드트립을 갔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렌트비가 굉장히 싸고 기름값도 저렴하기 때문에 로드트립으로 여행을 다니시면 정말 비행기로 여행 다니는 것과 교통비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납니다. 그래서 혹시 운전면허가 있으시다면 근처에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셔서 미리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서 가시면 굉장히 편할 수가 있어요. 저도 렌트를 했고 하지만 굉장히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됩니다. 바로 옆에 주지만 가는데 8시간 걸리거든요. 그건 그렇죠. 그래도 저는 갔다 와서 운전도 늘고 돈도 덜 들었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숙소 같은 경우에는 게스트하우스나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시면 좋아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들이랑 같이 편하게 쓰시면 딱 좋고요. 게스트하우스는 이제 조식 먹으면서 외국인 분들과 말도 걸고 친해지는 그런 또 그 특유의 문화가 있죠. 대신 이제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시설이 정말 납부된 곳이 많기 때문에 후기 같은 거 열심히 참고하시고 시세에 비해 너무 저렴하다 싶으시면 걸으시고 그런 그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귀를 하셨으면 아까 미리 챙겨놓은 미리 과서에 문의했지만 그래도 말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학점 인정 절차가 가장 중요할 텐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의 계획서 실러버스가 미리 오픈되어 있지도 않고 학기 끝난 뒤에도 알려주지 않아요. 학기 중에만 오픈을 하는데 그것도 내가 수강하는 과목에 대해서만 강의 계획서를 열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생활하실 때 실러버스를 혹시 모르니까 챙겨두시면 좋아요. 왜냐면 대부분 강의 계획서를 바탕으로 전공 학점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꼭 챙겨 놓으시고 혹시 정말 깐깐한 교수님들의 경우 강의 자료, PPT 같은 거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몇 개 챙겨 놓으시면 좋습니다. 저는 다 갖다 버려서 전공 3개를 늘었는데 하나밖에 인정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은 학점 인정을 미리미리 잘 챙겨서 학점 인정을 받으시면 뽑아서 과사에서 사인 받고 국제결제 제출하고 하시면 돼요.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생활하면서는 수학 보고서를 쓰시고 돌아와서 귀국 보고서를 쓰시면 되는데 정말 간단하니까 그냥 쓰시면 돼요.
이건 그냥 귀찮은 것만 눈 한번 딱 감고 쓰시면 되고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한 것도 많은데 이제부터는 질의응답을 하면서 여러분이 궁금하셨던 거 이야기에 대해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서 물어봐 주세요. 네, 저는 정말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가서 익숙한 그리고 내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들이 편해요. 편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한국인들이랑 다니게 되고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한국인이 많이 없는 곳에 가면 강제로 나한테 그런 편한 걸 선택할 옵션이 없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유를 고르는 이유가 한국인이 많이 없어서기도 하니까요. 영어 실력을 정말 많이 늘리고 싶고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으시다면 한국인이 없는 지역에 가시는 것도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시스템 같은 경우 학교마다 천차만별이겠지만 제가 있었던 오유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오클라호마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륙이라서 이제 에너지 산업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GS 칼텍스나 이런 약간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편인데 학교와의 연계는 사실 대도시에 있는 학교들이 연계가 그래도 잘 되어 있는 편이고 그 외에는 제가 알기로 그렇게 잘 되어 있진 않아요. 스스로 서치를 해야 되고 하지만 대신 학교와 회사가 꼭 연계가 안 돼 있어도 굉장히 회사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서치를 하신다면 꼭 연계가 안 돼 있고 이메일로만 뭐 인턴이나 또는 체험 문의를 드려도 충분히 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교환 학생 입장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생 비자를 발급받은 친구가 이제 금전적인 돈을 벌 수 있는 활동을 하면 비자가 취소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체험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유학생 친구들이 많이 정보를 알고 있는 편이라서 유학생 친구들에게 문의하면 좋고요. 사실 문과 친구들은 기업 체험을 하시는 게 좀 힘들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잘 안 돼 있고 공과대학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 기준으로. 하지만 오유가 에너지 산업 쪽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토플 말고는 이제 한국인들이 시험용 영어에 익숙하잖아요. 저도 영어로 말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저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통 미국 거 많이 보라 하지만 저는 또 한국 국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도 제 취향이 아니어서 저는 아예 그냥 그룹 스터디식으로 회화를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학원을 다니는데 회화 학원을 다니는데 이거 경북대학교 북문에 홍보는 아닌데 스터디 공장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정말 각자의 이유로 스피킹이 필요하신 분들과 뭐 스피킹 게임 같은 식으로 정말 일상 회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합격하자마자 바로 회화 다니면서 그런 좀 용기, 입 밖에 영어를 내뱉는 그런 연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안 했는데요. 제 버디 같은 게 국제교류처 프로그램에 이제 가산점을 주니까 하시면 저도 좋을 거라고, 그리고 경험도 미리 되니까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제가 안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전체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 그런 가산점이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지 않아서, 꼭 정말 선택사항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미리 서치할 겸 해보고 싶으시면 해보는 거고 나는 바쁘다 이것저것 준비하기도 벅차다 하시면 꼭 하진 않아도 되는 정말 선택사항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어영문학과에 재학 중에 있고 이번 1학기 때 프랑스 오덴시아로 학연을 갔다 온 김은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런 순서로 이제 소개를 드릴 거고요. 앞에 학생분이 되게 길게도 갔다 오셨고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하셔서 되게 많은 정보를 들려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수학을 한 2개월 정도 했었고 프랑스에서 2개월을 갇혀 있었기 때문에 좀 여행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팁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던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서류 같은 부분 그리고 프랑스 생활에서 좀 장단점 같은 거 그리고 미리 준비해 둘 거 또는 선별로서 당부해 드릴 점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파견 나갔다 온 오덴시아 비즈니스 스쿨은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대학 시스템이 조금 달라요. 국립대학교는 융립학식대라고 하고, 이제 사립대학교는 그랑제콜이라고 이제 학교가 단과대학으로 특성화가 돼 있습니다. 근데 오덴시아 대학교는 그 프랑스 내에서도 그 사립학교
경영 부분에서 11위권에 해당하는 꽤나 높은 수준의 학교이고 비즈니스 스쿨에서도 되게 좀 탑 클래스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견나갔던 이제 오덴시아라는 학교는 랑뜨라는 도시에 있는데요. 여기는 파리 이제 한 서쪽에 위치해 있고 대구 같은 도시예요. 한 프랑스에서 5번째로 큰 도시이기도 한데 대학교가 6개 정도 있기 때문에 큰 교육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갔던 학교 전경이고요. 아무래도 단과대학이다 보니까 캠퍼스가 여러 개 있다고 하더라도 각자 다른 캠퍼스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그 건물 자체는 단과대 1개씩만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작습니다. 제가 초반에 저는 영어 영문학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많이 여쭤보세요. 그러면 왜 프랑스에 가셨어요?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왜냐면은 프랑스가 공부랑 여행 모두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때 인문대학교에서 파견 나갔던 글로벌 챌린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가서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학생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은 되게 자기가 배우는 걸 즐기고 공부하는 게 재밌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들어보니까 내가 교환학생이라든지 해외 나갔을 때 그런 걸 겪었을 때 한국보다 그런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지? 한국에는 아무래도 공부보다는 시험 중심이 많고 되게 주입식 교육이 많잖아요. 근데 해외는 자기의 의견을 많이 말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끼리 의견 공유가 잘 된다고 하고 이런 시스템이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걸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학교를 갈 수 있었으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 경영 쪽으로 좀 유명한 대학교를 찾고 싶었고 그게 오덴시아였어요. 그리고 또 제가 그때 글로벌 챌린저를 갔었을 때 유럽 여행을 하면서 해외 꼭 나와봐야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사람들만의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것도 그때 많이 느꼈기 때문에 단순히 한 나라에 있기보다 여러 나라에 가기가 좋은 곳을 선택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프랑스 오덴시아라는 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선택했을 때 딱 서류를 제출하고 합격을 했지만 여기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겠고 랑뜨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전부 다 랑뜨라는 도시를 처음 들어봤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낯설기도 하고 뭐하는 곳이지 가서 잘 지낼 수 있을까 되게 걱정이 많았는데 의외로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수업도 알찼고 재밌었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요 다른 것보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학교라든지 나라를 선택하실 때 자신만의 우선순위를 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단순히 놀러 가는 게 좋다라고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가신다고 하면 최고의 가성비를 가진 폴란드라든지 조금 더 물가가 저렴한 국가를 가시는 게 좋고요. 근데 저처럼 좀 더 이유가 좀 뚜렷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 이유에 맞게 나라랑 학교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을 전에 발표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교환학생이라는 게 생각보다 사람의 사고방식을 많이 바꾸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남들 다 가니까 여기 가야겠다 이런 아니란 이유로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지표를 삼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환학생 준비 과정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저는 이런 식으로 요 정도로 준비를 했어요. 뒤에 있는 두 부분은 여러분 직접 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보험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각자 항목이 달라요. 요거는 필수적으로 가입을 있었으면 하는 항목이 있다. 그러니까 이 항목에 잘 따라서 이제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수강 신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수강 신청 팁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한국에서도 수강 신청을 할 때는 최대한 그런 학과라든지 아니면 그 수업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제가 갔다 온 오덴시아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에서 저 이전에 한 번 가셨나? 그래서 정보가 되게 적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 구글링을 많이 해보니까 고려대학교에서 되게 많이 보냈었더라고요. 그래서 전 고려대학교 사이트 가가지고 학교 수업도 찾아보고 이 도시는 어떤 곳인지 공부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 단과대학 딱 하나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 크진 않았지만 만약에 그런 대학 단과가 많은 학교들을 가시게 되시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진짜 들을 수 있는 수업이 되게 많아요. 교양도 많고. 그래서 좀 그런 걸 알차게 찾아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블로그 같은데 이렇게
이제 자기 학교를 치면서 이런 식으로 포스팅을 해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분들께 이메일을 드려가지고 궁금한 점을 여쭤봐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블로그 주인께 문의를 드렸었는데 되게 친절하게 답변이 잘 오셔가지고 저는 많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비자 발급인데요. 비자 발급은 정말 힘도 많이 들이고 머리도 많이 아프고 그렇지만 받고 났을 때 가장 뿌듯한 그런 것입니다. 프랑스는 특이하게 2번 정도 방문을 해야 돼요. 한 번은 캠퍼스 프랑스라고 그냥 문화원 같은 데서 간단하게 인터뷰를 하면 되고, 2번째로는 대사관에다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또 보면은 이게 같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나라마다 비자 발급하는 방식이 다르고, 또 같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시기마다 되게 그 비자 받는 필요한 서류라든지 아니면 뭐 해야 되는 일이 좀 각각 달라요.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해가지고 뭐 도움이 된다기보다 그냥 이런 방식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냥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진짜 제출할 서류를 미리미리 좀 더 확실하게 해두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저 옆에 4번 플러스 1이 돼 있었는데 항상 이런 서류를 확인할 때 이제 모니터 반만 갈라가지고 저는 그렇게 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반만 보니까 저 4번 1이 절대 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막상 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하러 갔는데 4번이 없어가지고 접수가 안 된대요. 그래서 진짜 저는 근데 또 웃긴 게 9시에 갔었는데 10시 반인가 11시에 KTX 타고 와서 수업 들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에서 있는 PC방이랑 PC방을 다 뒤져서 프린트를 긴급하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않으시고 서류는 꼬박꼬박 확실히 확인하셔서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자가 이제 여권을 제출하기 때문에 여권에다가 비자 같이 찍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택배가 오는데 이거 받고 나면 진짜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 내가 이런 걸 해냈구나. 좀 더 성장했다, 이런 그냥 자신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조금 더 흥미를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카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카프라는 걸 많이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카프라는 거는 일명 알로카시옹 파밀리에라고 말하면서 이게 프랑스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주택 보조금입니다. 저는 한 달에 하나로 약 기숙사비를 45만 원 정도 냈었는데 그중 한 20만 원 정도를 페이백 받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첫 달은 받지 못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잖아요. 학생들한테 돈을 페이백 해주니까 이게 되게 좋은 제도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만큼 신청하는 게 꽤나 까다로워요. 솔직히 여기 필요한 서류를 다 가져오는 건 엄청 힘들지 않은데 이 4번에 번역 공증을 하는 게 되게 귀찮습니다. 이 번역 공증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포스티오 번역 공증이 원래 그 공식 명칭이고요. 저희 나라에서 한 나라에서 이제 발급한 공권력이 있는 서류가 다른 나라에서 이제 제출을 할 때 이게 공권력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이제 확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랑 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외교부 여권과에서 이제 아포스티오 스티커를 받아요. 그리고는 여기서부터는 2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한 가지는 한국에서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가는 것이고, 2번째는 주불 한국대사관, 파리에 있는 주불 한국대사관에서 이제 번역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후자가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후자 부분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혹시라도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자를 선택하셔도 좋아요. 근데 아마 비용이 생각해보면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전자가 한 7, 8만 원 정도 하니까.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 좀 팁을 드리자면은 외교부 이제 여권과에 간다고 했는데 거기 바로 옆에 서초구청이 있어요. 그래서 좀 불필요하게 다른 데서 서류를 먼저 떼가시지 마시고 옆에 구청에서 서류를 뗀 다음에 이제 여권과 가셔서 스티커를 받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사관에 가서 번역 공증을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게 하루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좀 어차피 일찍 이제 유럽에 가셔서 좀 돌아보실 거라는 계획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미리미리 가서 번역 공증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같이 있던 캠퍼스에 다른 한국인 분들이 번역 공증 받는데 결국에는 귀찮아가지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그래가지고 못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가 그 대학 자체 내에서 기숙사가 없어요. 그냥 공립형 기숙사라는 크로스라는 기숙사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가 있던 낭트라는 도시는 되게 대학교가 많다 보니까 크로스가 상당히 많은 편이었어요. 저도 신청을 할 때 한 4-5개 정도 선택지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근데 이제 가격은 되게 천차만별입니다. 심할 때는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 차이가 났던 것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기숙사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갔던 곳은 제가 직접 정기 계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사한 첫날 모든 걸 다 때려치고 이제 와이파이 켜가지고 전기 계약해가지고 그렇게 엄청 귀찮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안 좋은 점이 이 크루스라는 게 되게 인원 수용률이 적어요. 왜 저희 학교도 보면은 기숙사가 한 20%가 30%밖에 안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프랑스도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크루스를 꼭 넣으셨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합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셨다고 하시더라도 학교 내에서 이렇게 오덴시아 같은 스투다파트라고 이런 사이트를 제공을 합니다. 여기서 세입자라든지 집주인 이런 걸 계약할 수 있도록 좀 쉽게끔 만들어 놨고요. 근데 아무래도 단기간 계약을 하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런 계약을 좀 지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구하기가 힘들었다고 했고 안 그러면은 이제 네이버 카페에 낭트 관련돼가지고 이제 사진 관련해서 카페가 있는데 그런 데서 좀 중개인을 알아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1인실에 있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기숙사 안의 영상 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는 아무래도 여행보다는 거기서 좀 오래 눌러 있었다 약간 이런 게 좀 그런 인식이 좀 강해요. 제 스스로도 프랑스에서 살았다 그냥 이런 느낌이 가서 뭐 여행을 다녔다 이런 것보다 그래서 좀 생활에 대한 장단점을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프랑스에서 진짜 학생으로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학생 할인입니다. 만 26세의 학생에게는 되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져요. 뭐 유명한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에서는 언제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물론이고 특히 개선문의 경우에는 그냥 공짜로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옆에 아이식에서 발급할 수 있는 국제학생증을 발급해가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걸 보여드리니까 비자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 비자를 이렇게 보여드렸던 기억도 납니다. 근데 또 이게 웃긴 게 공공기관에서 무조건 이런 효력이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살고 있던 낭뜨를 벗어나서 주변에 앙제라는 도시에 놀러 갔었는데 그때 저 베이커리에 들렸는데 저보고 학생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학생이면 할인된다고. 그래서 한 크루아상이랑 뭐 바게트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샀었는데 한 5,000원 안 되게 샀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만약에 유럽권에 가신다, 특히 프랑스에 가신다고 하면 상점이라든지 개인적 상점 이런 데 가셔서 혹시 학생 할인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그렇게 큰 신뢰가 아니라는 점 좀 짚어두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료품이 되게 저렴하고 식료품 가격도 다양해요. 저 같은 경우 진짜 프랑스에는 뭐 식재료라든지 고기도 되게 다양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못 먹어봤던 토끼 고기도 거기서 구워 먹어봤었고요. 저는 갇혀있던 기간이 많았어가지고 요리할 시간이 엄청 많았었는데 그때 뭐 양고기로 스튜 만들어보고 미트볼도 만들어보고 뭐 한국에서는 비싸서 못하는 사치를 누려봤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런 걸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료품 가게가 다양하다고 했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층에 따라서 타겟하는 슈퍼마켓이 다릅니다. 옆에 있는 리들이라든지 알디라는 경우는 좀 저소득층을 겨냥한 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나마 계획적으로 소비를 해보고자 좀 많이 쓰는 기본적인 식재료, 뭐 양파라든지 파 이런 정도의 식재료는 이런 저렴한 데 가서 좀 더 저렴하게 구입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돈을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프랑스는 소유럽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여행 가기가 되게 용이합니다. 뭐 예전에도 갔다 왔겠지만 유로스타 타고 영국에서 프랑스 넘어갈 수 있는 거 너무 유명하고 뭐 비행기 타더라도 1시간, 2시간 안에 다른 나라 다 갈 수 있으니까 꼭 유럽권 가시게 되면은 여행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빵이랑 제가 이런 게 진짜 맛있어요. 그 한국에서랑 뭐가 그렇게 다르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유라든지 버터가 되게 발달한 국가잖아요. 그래서 딱 베이커리 들어가면 그 냄새부터가 달라요. 그 깊은 풍미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저기 가서 진짜 너무 빵을 엄청 좋아하는 빵돌인데 빵이 너무 맛있어서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진짜 마트에서 파는 기본적인 과자가 되게 맛있어요. 되게 저렴하기도 하고 이런 비스킷류 한국에서는 저런 한 박스에 한 3,000원, 4,000원 이렇게 넘게 팔 텐데 프랑스에서는 한 1,500원에서 2,000원에 많이 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선물용으로도 많이 가져오시기 때문에 많이 드실 수 있을 때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프랑스는 또 이제 낙농업이 유명하다 보니까 치즈가 진짜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인이 프로마제여가지고 직접 만든 치즈를 먹어보기도 했었는데 진짜 치즈만 전문적으로 파는 가게도 있고 또 그거 굳이 그런 가게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슈퍼마켓에서 진짜 치즈 종류가 너무 많아서 한 여기서 저기 끝에서 여기 정도까지 되는 그런 선반에 치즈만 있는 것도 있어요. 치즈가 진짜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프랑스에 왔는데 한번 프랑스 음식을 제대로 만들어보고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면 치즈 꼭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근데 또 좀 냄새가 나는 것도 많으니까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도전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점 하나를 더 꼽으라고 하면 떼제베 맥스입니다.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KTX 정기권인데요. 이것도 만 26세 학생들에게만 제공이 되는 혜택이고요. 매달 하나로 10만 원 정도를 지불을 하면은 매일매일 0유로로 이제 떼제베를 탈 수 있는 티켓이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랑뜨라는 도시가 파리에서 떼제베로 2시간밖에 안 걸렸었거든요. 정말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되게 주말마다 파리 가서 놀았던 기억도 나고 저는 되게 잘 이용했던 혜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할 점은 프랑스 계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 가셔가지고 계좌를 빨리 열고 그 계좌로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최소 3개월은 등록을 하셔야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점이라고 꼽을 수 있는 단점을 꼽았습니다. 첫 번째로 샤워 부스랑 물 빠짐이 없는 바닥이에요. 유럽 여행 가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 나라처럼 물이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샤워 커튼 치고 또 그 샤워 커튼 밖으로 물이 새가면 안 돼요. 근데 또 이게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린 기숙사 동영상에서 그런 화장실이 아니라서 정말 행복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많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해가 안 되는데 도어락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열쇠를 무조건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밖에 나간다고 열심히 막 꾸미고 밖에 나갔다가 열쇠 안 들고 와서 열쇠 가지러 갔다가 잠그는 해프닝도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전 초반에 한 열쇠를 두고 나왔던 책을 꼽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편으로 행정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진짜 많이 이루어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계좌를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카드를 받았었는데 그 액티베이션 코드를 메일로만 보내준대요. 근데 메일로 보냈다고 하는데 3번이 누락이 돼가지고 저는 한 달 넘게 계좌를 활성화를 못했었어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유심을 해지를 해야 되는데 유심 해지도 무조건 우편으로만 해야 된다 하고 계좌 해지도 무조건 우편으로 해야 된다고 정말 그 느린 속도에 감탄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도시고 파리 같은 도시가 아니라면은 가게가 되게 빨리 닫아요. 한 오후 7시면 모두 슈퍼마켓이 닫고요. 그래서 만약에 오후 6시에 자기가 수업이 마친다. 그런데 빨리 식료품을 사야 된다 하면 진짜 총알처럼 튀어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문 다 닫히고 못 삽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도 가게가 문을 닫기 때문에 주말에 쇼핑 가야지 했다가 문이 닫혀서 아무것도 집에서 그냥 가만히 갇혀가지고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석회물 좀 유명하긴 하지만 석회물질이 함유된 물이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피부가 좀 예민한 편인데 가서 진짜 머리도 엄청 푸석푸석해지고 피부도 엄청 뒤집어졌었어요. 그래서 이거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준비해 가야 될 거 몇 가지 집어봤는데 그냥 처음에 좀 어느 정도 대화가 능숙한 실력의 영어 실력이 필요해요. 단순히 능숙하다고 해서 이게 수업을 들을 정도로 아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도 전에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내가 생각하는 걸 입 밖으로 내는 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나는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편이겠지? 좀 이런 자만심을 가지고 갔었는데 다른 해외에서 오는 애들 보면은 너무 영어를 잘하고 막 단어도 막 엄청 다양하게 쓰고 이래가지고 좀 주눅 들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리고 파견 희망국에서 좀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행을 다니든지 어딜 다니든지 간에 이런 기본적인 뭐 역사적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지고 계시면 뭐 박물관에 가시더라도 좀 더 잘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친구들한테 줄 한국 물품 이런 거 되게 주면 좋아해요. 저 같은 경우는 프랑스를 뜨기 전에 한국적인 편지지에다가 이제 편지를 작성을 해가지고 애들한테 주니까 애들이 막 울먹이면서 막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면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버킷리스트랑 여행 테마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 이런 걸 잘 안 세워두고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딱 도착을 했는데 2주 후에 도착한 지 2주 후에 이제 그 베네치아에서 카니발이 열린대요. 그래서 막 되게 부랴부랴 막 여행 계획도 잡고 일정을 잡고 막 이랬었는데 예약도 잘못해가지고 저는 4박 5일 갔는데 거의 90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쓰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꼭 이렇게 좀 계획적으로 소비하시고 계획 세우셔서 좀 좋게 여행을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한식 요리법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친구들끼리 가면 무조건 자기 나라 음식 이런 걸 만들어서 파티 같은 걸 하는데 그때 라면 끓이면 정말 애들 웁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진짜 간단한 떡볶이 만드는 법이라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혜택의 체크카드. 체크카드가 진짜 다양한 게 많아요. 보면은 뭐 이런 환율 같은 경비를 뭐 할인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많았었는데 제가 썼던 거는 신한 글로벌 멀티 체크카드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아까 앞에 발표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카드랑 되게 비슷한데 계좌에 있는 돈을 바로바로 유로로 환전해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전 되게 편했었습니다. 아닌 분들은 막 그런 송금 수수료 같은 거 보낸다고 고생 많이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그리고 가져오면 편리한 물품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다른 딱 보면 아실 것 같은데 저기 동화 옆에 있는 저거 딱 보면 뭔지 모르시겠죠? 혹시 유럽에서 이제 식재료 관련해서 좀 요리를 많이 하고 싶으시다라는 분들은 좀 핸드 믹서기 같은 걸 가져오시면 좋아요. 왜냐면 거기서 구입할 수 있는 칼 같은 것들은 마늘 빻는 게 기본적으로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요리하실 때 마늘 저거 부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칼로만 이렇게 마늘 다졌는데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뭐 겨울에는 뭐 필요할 수 있도록 여행용 휴대장판, 전기장판 같은 거 되게 좋고요. 뭐 좀 더운 날에 가실 것 같으면 모기장도 되게 중요하고 아까 말했던 샤워해도 있고. 그리고 여행을 많이 다니실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병 같은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탈 때 기내에 액체 그거 걸리면 큰일 나요. 그냥 다 버려지기 때문에 이런 거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여성분들은 가실 때 화장솜이라든지 약간 면류, 섬유 이런 걸 좀 들고 가시면 좋아요. 왜냐하면은 뭐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긴 하던데 한국에 있는 면이나 솜이 훨씬 더 외국 물품보다 좋다라는 게 좀 정통이 나 있는 부분이라서 화장솜이라든지 화장대, 그런 생리대 같은 걸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라도 가방에 여유가 되신다면은 그 렌즈 세척액, 안경 많이들 쓰시죠? 그 렌즈 세척액이 해외 나가면 1.5배에서 2배가 되는 놀라운 마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아끼시려면 한 개씩 들고 가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선이라든지 또 이제 그 배터리라고 그러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저거를 들고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이라든지 좀 그런 생산하는 나라도 여기 바로 붙어 있고 저희 나라 생산하는 그 공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저렴한 편인데 제가 예전에 저거 안 들고 갔다가 선이랑 저거 배터리 하나 사는데 7만 원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냥 틈비로서 당부해드리고 싶은 점은 그냥 사전지식이라든지 테마를 좀 세워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내가 거기서 있는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일상 기록해서 SNS에 찍어서 올린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일기를 쓰셔도 되고요. 그냥 내가 거기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았구나라는 걸 나중에 되짚어 볼 수도 있는 그런 좀 기록물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사진보다는 영상이 정말 기분이 좋고요. 봤을 때. 그리고 한국인들을 보면 예쁘게 막 찍어야 된다. 막 1000장 넘게 찍는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친구들이랑 사람들이랑 있는 그런 행복했던 그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느낌이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옆에 여기 2개의 사진이 있는데 처음에 이 사진 봤을 때 내 얼굴이 너무 부해 보이게 나오고 막 엄청 두껍게 나서 되게 싫어했었는데 막상 이동통제랑 때문에 기숙사 안에서만 지낼 때 이 사진 보니까 엄청 짠하고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소비는 전략적으로 아까도 말했다시피 돈을 되게 많이 쓰게 돼요. 계획을 안 세우고 가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냥 그런 걸 파일로 만들어두기가 귀찮아서 영수증을 그냥 다 모아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내가 얼마 소비했고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틈틈이 여행을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혼자 여행을 다니는 것도 좋지만 친구들이랑 여행을 다니는 게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 4명이랑 자전거 여행 갔었는데 가다가 친구 1명이 갑자기 넘어져서 다치는 바람에 몸을 못 움직일 정도였어요. 근데 4명 다 거기는 친구들 다 불어를 못했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냥 그 도로가에서 히치하이킹을 해가지고 앰뷸런스를 불려서 친구를 실려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그때 당시에는 엄청 귀찮고 진짜 빨리 자고 싶다는 생각만 강했는데 이후에 그냥 그런 일 겪어보면 나중에도 내가 뭐든지 못하겠느냐 이런 느낌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언제나 자신감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갔었을 때 되게 영어를 말을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주눅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특히 그 학교가 한국 애들이 많이 없는 학교이기도 했고 약간 아시아권 애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럽권 애들이랑 아랍권 애들이랑 이런 애들이랑 많이 문화도 차이가 나는데 대화 주제를 꺼내기도 힘들었고 그래서 되게 주눅이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몰라도 친구들이랑 같이 끼워서 영어를 듣기만 하셔도 애들이 되게 좋아하고요. 그냥 그런 식으로 단계로 밟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딱 기초적인 불어를 배우고 갔었는데요. 오히려 딱히 그게 도움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물론 프랑스에 대한 편견이 약간 무조건 불어를 많이 쓴다, 영어를 일부러 못하는 척 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사람들이 영어를 해도 영어로 물어봐도 되게 잘 대답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고민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꼼수라고 할 수 있는데 영어랑 불어랑 번역이 서로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영물 번역기를 되게 잘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즈니스 스쿨이다 보니까 거기서 자체적으로 영어 그런 수업이 열리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모든 수업이 다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업 관련 부분에서 불어를 해야 되냐 요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4, 5개월을 프랑스에 있었는데요. 그 중에 코로나 터진 이후에 딱 한 번 정도 그냥 코로나라고 소리치고 가시는 분을 보긴 했었고요. 제가 제 주위에 겪었던 인종차별은 없었어요. 근데 좀 제가 아무래도 좀 작은 도시에 있어서 그랬었을 수도 있고, 파리 같은 경우는 진짜 좀 인종차별이 심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도시마다 다르고 사람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확실히 제가 답을 드리긴 힘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